안녕하세요. 지니 원서 저장소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리스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리스닝도 사실 영어의 인풋에 대해 말씀드린 전편과 연결이 되는데요. 전편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언어 습득 과정과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리스닝 실력을 키워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적당한 영어 인풋을 생활 영어로 직접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림책을 읽어주시거나 아이가 화면을 보면서 이해할 만한 수준의 영상물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죠.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표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인터넷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림책은 읽어주지 못한 적도 많았고 그나마 꾸준히 좀 읽어준 건 ORT 시리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영어 영상 노출만큼은 꾸준히 했습니다. 물론 영상 노출 자체를 아예 안 해주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육아 독립군이었던 현실적인 상황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왕 보여준다면 영어를 틀어준다는 생각으로 보여줬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에도 보내지 않았고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방과후 원어민 영어반을 보내면서 저와 함께 알파벳과 파닉스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오기 직전에 인근 대형 어학원에 영어 캠프를 보냈는데요. 물론 리딩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반으로 배정이 되었지만 100% 영어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아이가 귀가 다 트여 있어서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걸 다 설명해 줍니다 하시더라고요. 아이의 리스닝 실력을 알 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도 조금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 영국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물론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리딩이나 라이팅에서는 아직 도움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처음부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일단 말이 들리니까 아이들이 이 영국 학교에서의 생활을 심리적으로 크게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해할 만한 수준의 영어를 지속적으로 노출한다는 게 이렇게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인의 리스닝도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할 만한 수준의 영어를 지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성인은 아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리스닝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지적으로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해 있잖아요. 한마디로 아이들이 보는 페파피그 만화를 아이들처럼 매일매일 앉아서 재미있게 보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성인은 메타인지가 아이들보다 발달돼 있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리스닝 컨텐츠를 골라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연습하고 딕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또 아이들은 듣기를 하면서 귀가 열리더라도 다시 소리와 글자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성인 학습자는 이것을 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특히 오디오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사실 리스닝은 원서보다도 장르가 아주 광범위해서 귀가 어느 정도만 트여도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꼭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어도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채널이 아주 많습니다. 브이로그도 일상생활 영어를 듣기에 너무 좋죠. 이 정도의 컨텐츠가 최소한 50에서 60% 이상 들리신다면 들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들려야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규칙에서 가장 상위 규칙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저는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거 너무 좋아서 대사를 다 배우고 싶어요 하는 게 있으시다면 저는 그 영화 속의 영어가 지금은 얼마 안 들려도 그냥 그걸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의 영화라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영화 속 영어는 원서 속 영어보다 구조가 단순한 문장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영화 먼저 다 하시고 원서를 나중에 읽으셔도 됩니다. 물론 같이 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매직 트리 하우스도 해석이 쉽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웬만한 영상물들이 잘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사가 뭐였는지를 결국 찾아보고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아마 한 문장 한 문장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속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시리즈물 미드를 잘못 고르시면 영어 공부한다고 들었다가 그냥 쭉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시라면 우선은 오디오북을 추천드립니다. 저는요, 원서를 읽는 걸로 만족하고 리스닝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이시더라도 읽어보신 원서를 오디오북으로 반드시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껏 열심히 독해를 했는데 해석한 문장이 어떤 소리로 읽히는지 모른다면 좀 아쉽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결국은 영어를 읽은 대로 들리는 대로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문장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직독직해 강의도 들으시고 문법도 참고하면서 천천히 해석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빠른 속도로 문장을 읽는 그대로 머릿속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해석이 빠르게 되긴 해요. 근데 오디오북은 영어를 해석 없이 그냥 영어로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하기에 너무 좋아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석할 시간이 없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미 문장을 보면서 해석을 해봤기 때문에 오디오북으로 들었을 때 의미가 훨씬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상태로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 문장들을 결국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하시면서 아니면 공원을 걸으시면서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여러 번 읽으시면서 문장에 익숙해져 보세요. 많이 들으시면 입에서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따라 읽으셔도 아주 좋아요. 유튜브에서 원서 제목이랑 오디오북이라고 치시면 웬만한 원서들은 원어민이 읽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원서에 따라서 괜찮은 퀄리티의 오디오북이 올려져 있는 원서도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오디오북의 살짝 아쉬운 점이라면 아무래도 음질이 좀 아쉬울 때가 있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성우가 낭낭하게 읽어주는 그런 오디오북을 듣고 싶다면 아마존에 있는 오디오북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마존에서 구입하신 후에 어더블 앱을 까시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10권, 20권 쌓아가신 후에 영어의 소리와 문장의 구조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원서에만 머물지 마시고 영화도 도전해보시고 미드도 도전해보세요. 기준은 정말 최소한 50% 이상은 들리는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